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백성록가병원 간호팀장 윤수진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임종 임박 및 임종 돌봄에 관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그 강의의 목표는 통증 및 증상 완화로 환자의 안위를 도모한다. 임종 과정에서 가족을 지지하고 준비시킨다. 이 임종이 삶을 완성하는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되도록 돕는다입니다. 임종이 임박한 경우 돌봄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우리 그 보조활동 인력 선생님들이 임종이 다가오는 환자분들을 돌볼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태도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좀 볼 텐데요. 첫 번째 이제 환자는 대부분 임종이 임박해지면은 의식이 거의 없죠. 그래서 환자는 의식이 없더라도 하지만 여전히 듣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그 안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는 한 인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의식이 있는 것처럼 그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존엄한 죽음은 사실 존엄성을 지켜드리는 돌봄 제공자들의 태도에서 나오는 거지 다른 것이 존엄한 죽음이 아니죠. 그래서 환자 스스로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의 그 존중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 임종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은 환자뿐만이 아니라 그 환자를 지키고 있는 가족들도 매우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곧 죽음으로 인해 영원한 이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어떤 공감 그리고 격려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임종이 임박한 그 환자분들을 위해서 그 임종실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건요. 상당히 그 죽음과 이제 가까워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떤 돌봄 제공자들의 어떤 태도와 신념을 갖추고 있지 않고 그냥 들어간다면 사실 대상자를 대할 때 두려움이라든가 아니면 죽음에 대한 무서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임종실에 들어갈 때.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임종이 임박한 환자분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우리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선생님들이 죽음에 대해서 '아 죽음이란 어떠한 것이구나.'라는 어떤 신념, 자기만의 철학 이런 거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종 시에 생길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고 이러면요. 경우에 따라서는 갑작스럽게 다 구토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경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마지막 호흡의 순간에 갑자기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뜨고서는 휘 둘러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생길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막 가족들보다 더 깜짝 놀란다거나 이러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환자와 가족들은 처음 겪는 힘든 일이라는 것을 항상 상기해야 합니다. 저도 호스피스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말기 암 환자분들 그리고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에게는 첫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자주 겪다 보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태도는 참 위험한 태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가족들은 처음 겪는 힘든 일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임종이 임박한 경우 돌봄의 태도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뭐 때문에 보여드리냐면 아까 제가 이제 그랬었죠. 죽음에 대한 어떤 철학이라든가 신념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러한 것을 선생님들이 좀 갖추고서는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저런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되게 무섭죠.
죽음 뭐 이런 거를 검색을 하면 나오는 그림들이 막 해골, 막 무덤 막 이런 것만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으시시하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저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임종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섭고 겁나고 이럴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 어떤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죽음이라 그러면요. 앞으로 지금 이제 요 뒤에 수업 시간 내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올 텐데요. 어떤 죽음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아마 육아를 해 보셨던 분들은 아마 '참 많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 죽음의 과정도 이 탄생의 과정이랑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죽음 얘기하다가 갑자기 엄마 뱃속에 아기가 나왔는데 사실 죽음의 과정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하고 참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있었던 아기는 이게 다 전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10개월을 이 뱃속에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마지막 이제 10달째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쯤 되면 자궁이 수축을 하고 그리고 안에서 이제 양수가 터지고 그리고 아이는 이제 출산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자궁은 계속 지속적으로 수축을 하죠. 아이를 밀어내요, 산도로.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 물론 선생님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과정을 거치고 지금 이 세상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겠죠. 그때 일이 기억은 안 나겠지만요. 저희가 다 겪었던 일들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분명히 아주 깊은 곳 어딘가에 각인이 되어 있는 경험이거든요.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두려웠을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순간 엄마가 힘을 확 주는 순간에 아이는 쑥 하고 빠져나갔겠죠. '이제 끝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 나온 이 세상에 나온 거죠. 옆에 있는 아기 사진을 보세요. '어유 죽을 뻔했네.' 하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죽음이란 이 과정과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호흡을 할 때 이제 '더 이상 쉴 수 없는 마지막 호흡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몸에서 영혼은 쑥 빠져나갈 것 같아요. 엄마의 산도를 쑥 빠져나온 것처럼 내 병든 육체에서 내 영혼이 쑥 빠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상으로 여정을 떠나겠죠. 죽음이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관문을 거치는 것이고요. 또 알 수 없는 영혼의 여정이 또 시작이 되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대한다면요. 마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의 아이를 받아내는 것처럼 우리는 그 영혼을 받아내는 저희는 산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이런 죽음에 대해서 종교적인 어떤 철학이든 신념이든 이런 것을 갖고 임하시는 것이 임종실을 드나들 때에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를 대할 때에 올바른 태도, 자세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종의 과정은요. 사실 눈에 보이는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영혼의 어떤 이런 변화의 과정,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도 수반하고 있다는 것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질적인 임종기 신체 변화와 돌봄에 관한 내용을 이제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있는 그 환경이 이제 말기 암 환자를 주로 돌보는 곳이다 보니까 통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암 환자분들의 통증은 임종 때가 됐다고 사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상태에서도 통증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환자가 이제 예전에는 "아프면은 저 아파요."라고 말을 했지만 이제는 말을 할 힘도 없고 의식도 굉장히 많이 저하되어 있고 단순하게 이제 보이는 거는 끙끙거리는 소리라든가 아니면은 찡그리는 표정이라든가 뒤척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통증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는 통증하고 또 구별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선망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호스피스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텐데요. 통증과 선망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얼굴 찡그림이라든가 끙끙거리는 소리라든가 뒤척임은요. 통증에서만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선망에서도 나타나는 어떤 반응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이 진짜 통증인지 아니면 선망은 아닌지 이러한 것을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거고요. 보통 통증으로 의심이 되면 간호사들이 와서 마약성 진통제를 놓겠죠. 그리고 만약에 잦아든다면 그건 통증이었을 거고요. 만약에 진통제를 놔도 그렇게 얼굴 표정이라든가 이런 게 편안해지지 않고 이런다면 아마 선망일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통증과 선망이 굉장히 가깝게 자주 반복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주로 이 시기가 되면은 본인 혼자 돌아 눕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누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가 막 움직임으로 인해서 생기는 통증은 감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관절의 부동으로 인한 통증은 여전히 경험을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요. 선생님들 혹시 뭔가 텔레비전을 오래 볼 때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괴고 한참 보다가 손을 딱 떼면 어때요? 여기 접을 때 너무 아프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환자분들도 그 자세 그대로 누워 있어요. 근데 갑자기 들어와서 체위 변경을 하려고 확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얼굴을 확 찡그려요. 그거는 가만히 있던 이 관절, 부동 상태의 관절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생기는 통증이거든요. 그거는 여전히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호흡의 변화가 옵니다. 보통 임종이 가까워지면은 다 입을 이렇게 벌리고 숨을 쉬죠. 이제 호흡이 좀 힘들어지니까 우리가 막 뜀박질할 때 보통 숨이 차고 이러면 입 꼭 다물고서는 막 코로 이러고 숨을 쉬지 않아요. 입을 벌리고 쉬죠. 이러고 쉬잖아요. 그게 이 임종이 다가오는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호흡이 힘들어지니까 입이 자동으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구강호흡을 해요. 그리고 이게 좀 지나면 구강호흡을 하다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가슴이나 어깨 여기까지 이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쉬는 게 아니라 어깨까지 이렇게 힘들게 이제 같이 노력성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숨을 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아마 선생님들 많이 보셨을 임종실에서 보는 턱을 이용한 하악 호흡을 하죠. 숨을 쉬는데 턱이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최대한 공기를 끌어모으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임종이 아주 임박해지면요. 호흡이 느려지죠. 그리고 아주 한 번씩 힘겹게 가느다랗게 이어지는 마지막 호흡, 임종 호흡이 이제 나타나죠. 이러한 호흡의 변화는 죽음의 과정에서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호흡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숨을 이렇게 쉰다 그래서 이걸 되돌리려 하고 뭐 이런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임종의 과정이고 오히려 선생님들이 이럴 때 해줄 수 있는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좋지 숨이 왜 저렇게 쉬어요? 그랬을 때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아닙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고 안심시켜 두시는 게 좋죠. 그리고 숨을 그렇게 쉰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질식감을 느끼지는 않아요. 이미 의식 상태는 굉장히 많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숨이 차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질식감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금기가 아니라면 이렇게 상체를 약간 높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원한 공기로 환기를 시켜주되 너무 찬 공기는 피하고요. 답답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문을 좀 이렇게 열어가지고 시원한 공기가 좀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찬 공기는 또 피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흉곽의 확장이 용이하도록 30도 측이 체위로 유지한다라고 했어요. 이건 뒤에서 나중에 다시 제가 체위 변경하는 거랑 보여드릴 텐데요. 선생님들 욕창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체위 변경을 할 때 이렇게 측이 취할 때 있잖아요. 보통 이제 90도 측이 체위로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임종기에는 90도로 측이 체위하는 것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슴이 흉곽이 확장이 되는 거에 90도 측이체가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30도로 약간 비스듬히 눕혀놓는 게 낫죠. 좀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베개를 괸다가 베개를 뺐다가 다시 왼쪽으로 베개를 괸다가 또 베개를 뺐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좋고요.
또 베개를 너무 높은 베개를 해 놓으면요. 기도 유지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이렇게 꺾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숨쉬기가 힘들겠죠. 아무래도 이게 베개가 높다 보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베개를 낮은 베개로 해서 호흡을 편하게 공기가 잘 들어오게 해 주는 것이 환자에게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약감과 피로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움직일 힘이 감소가 되고 고개를 가누지를 못해요. 이 갓난 아기들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갓난 아기들 고개 못 가누잖아요. 막 이리저리 움직이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가누지 못해요. 그리고 관절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부동 자세로 인해서 갑자기 움직이면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욕창의 위험도 굉장히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혼자 전혀 못 움직이고 또 사실 이제 임종기가 가까워지면은 체위 변경도 너무 자주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왜냐하면 체위 변경을 너무 자주 하면은 환자가 임종이 가까워져서 힘든데 거기에다가 막 체위 변경하느라 또 힘든 걸 가중하게 될 수도 있어서 우리가 임종기가 되면은 사실은 체위 변경을 좀 간격을 늘리잖아요. 그래서 임종이 다가올수록 사실은 그런 욕창의 위험도 증가하고 이렇습니다. 이때는 돌봄의 중요성이 그래서 굉장히 증가해요. 체위 변경이라든가 마사지 등. 그래서 임종이 가까이 올 때에는 체위 변경의 간격을 늘리고 횟수는 줄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체위 변경보다는 이게 뼈가 돌출된 부위, 똑바로 누워 있으면 우리 꽁지뼈라고 얘기하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마사지하기 좋은 곳이 엉덩이 뼈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날개 쭉지 있잖아요. 뒤에 견갑골 있는 부위, 그쪽이 딱 그 백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이 척추를 따라서 쫙 욕창이 빨갛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위를 이렇게 손으로 넣어서 규칙적으로 마사지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굳이 체위 변경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체위 변경 전에 이 관절 부위, 이게 딱 굳어져 있었던 상황이니까 이쪽을 갖다가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접히면서, 그러면서 체위 변경을 하면 환자가 조금은 더 불편감이 좀 줄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움직인 뒤에 체위 변경을 해라라는 얘기고요. 네, 임종이 임박한 경우에 체위 변경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기존의 체위 변경보다는 완화된 방법으로 합니다. 우리가 보통 2시간마다 체위 변경했었죠, 이때까진. 그러다가 이제 임종기가 되고 임종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3시간 간격, 4시간 간격. 그렇게 이제 늘려나가는 거죠, 간격을. 그러면 이제 횟수는 당연히 줄겠죠. 그리고 체위 변경을 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체위 변경하지 않고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엉덩이 있는 데라든가 아니면은 견갑골 있는 데를 손을 넣어서 마사지하는 등으로 환자에게 부담이 안 가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90도 치기 체위를 아마 이제 좀 많이 하셨던 경우도 있을 텐데요. 아마 이제 좀 환자분이 아직 임종기가 아닌 경우에는 90도 치기 체위 해도 뭐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요, 90도 치기 체위를 해 놓으면 환자가 이제 호흡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막 청색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X 표시를 이렇게 해 놨는데 저렇게 이제 완전히 90도로 세워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흉곽이 이렇게 확장되는 거에 좀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호흡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 옆에 있는 요 30도 치기 체위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90도는 완전히 세우는 거지만 지금 30도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훨씬 적죠. 그래서 이렇게 30도 치기 체위를 하는 것이 환자의 흉곽 확장에 훨씬 이제 좀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베개를 이렇게 넣으려고 할때 옆으로 몸을 기울일 때에도 2인 1조로 혼자 하는 것보다는요, 환자를 위해서는 2인 1조로 한 번에 빠르게 잡고 베개 싹 집어넣고 다시 환자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고정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한번 이제 그림을 보여 드릴게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할 때 좀 너무 90도로 많이 세웠어요, 환자를. 그러기는 했는데 한 명이 잡고 세운 상태에서 빠르게 베개를 끼워 넣고요. 그리고 바로 놔두는 거죠. 그러면은 요
뭐라 그럴까 각도가 한 30도 정도 30도보다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베개를 요 밑에다가 한쪽에다 놓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위에 사진을 보면요. 같은 편 다리 쪽에다가 베개를 하나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 라인에만 베개가 2개가 들어오겠죠. 그럼 몸 전체가 30도로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러면은 어디에 힘이 안 가냐면요. 딱 우리 제일 욕창 잘 생기는 데 있죠. 엉덩이 꼬리뼈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무리가 안 갑니다. 한번 선생님들끼리 제가 볼 땐 이렇게 실습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간호사들이 한번 이렇게 해서 실습을 해 보면서 '아 정말 여기에 압력이 안 가는구나.' 이런 거를 갖다 저희도 스스로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다리 올리고 여기다 베개 넣고요. 발 뒤꿈치 생기지 않게 띄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반대쪽 다리에도 베개를 이렇게 놓고 밑에 여기 이렇게 띄워 놓는 거죠. 그래서 발 뒤꿈치에 생기지 않게. 사실 이쪽 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베개가 아니더라도 수건 말아 가지고 약간 발 뒤꿈치가 다 안 닿게만 이렇게 띄워 놓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30도 치기체를 하는 것이 임종 환자분들한테는 임종이 임박한 분들한테는 호흡의 변화 뭐 이런 호흡에 어떤 어려움 없이 오히려 좋습니다. 별로 그 90도로 바짝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건 그다지 환자에게 굉장히 힘든 체위입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임종이 다가왔을 때 체위 변경하는 게 참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체위 변경을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강 건조는 아까 이제 호흡의 변화에서 첫 번째로 이제 숨이 좀 힘들어지니까 호흡이 힘들어지니까 입이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공기가 입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 되면 입이 굉장히 마르겠죠. 그리고 굉장히 극도의 쇠약감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꿀꺽 삼키는 게 어려워요. 심지어는 본인의 침을 꿀꺽 삼키는 것도 어려워질 만큼 아주 쇠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하면서 구강 건조가 심해지는데요. 이때에는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요만한 미스트통 혹시 뭐 이런 천원 마켓 이런 데서 팔거든요. 아니면은 우리 제일 우리 다림질할 때 쓰는 분무기 같은 거 있죠? 거기에다가 깨끗이 씻어서 물 담아 가지고 생수 같은 거 담아서 한번 칙 뿌려 주세요. 그러면은 구강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너무 많이 그것도 뿌리면 잘못하면 목구멍 기도에 이제 잘못 넘어가면은 안 되니까요. 너무 많이 뿌리지는 않고. 그래서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가습기를 적용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젖은 꺼즈 많이 이용하시죠. 젖은 꺼즈 적셔 가지고 그걸 갖다 혀 위에다 올려두고 그리고 혀 위에 올려두고요. 이걸 자주 갈아주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아까 있었던 그 스프레이 있죠. 그걸로 이렇게 뿌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구강 간호는 아무리 임종기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싹 깨끗하게 닦아드리는 것이 좋고요. 물론 가래가 많거나 이러면은 더 자주 해야 되겠지만 구강 간호 시행해 드립니다. 임종이 가까운 경우에 구강 간호도 사실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러한 돌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구강 간호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뭐 환자가 호흡이 어려워서 바로 뭐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청색증이 오거나 이럴까 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꺼즈를 이용해서 입안을 닦아내고요. 꺼즈를 이용할 때에는 바싹 마른 꺼즈보다는 약간 물기를 한번 꼭 짜낸 꺼즈가 젖은 꺼즈가 구강 분비물을 더 쉽게 이렇게 빨아들입니다. 선생님들 행주질을 할 때 마른 행주로 그냥 닦는 것보다 한번 적셔 가지고 꽉 짠 다음에 물기 닦으면 더 잘 닦이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바싹 마른 거를 입안에 넣어 가지고 입안에 있는 가래나 이런 거 이렇게 빼내려고 해 봐야 겉돌기만 하거든요. 근데 한번 그거를 살짝 물로 적셨다가 꼭 짠 다음에 그걸 입안으로 이렇게 닦아내면은 그 습기로 인해서 가래가 확 빨려 나오거든요. 그래서 쉽게 빨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 간호를 할 때는 환자가 호흡을 할 때 충분히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쉬면서 수행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임종기가 가까워지면요. 호흡이 굉장히 좀 가빠지기 때문에 안에를 닦아내고 난 다음에 환자가 호흡을 하는 거 좀 지켜봐 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또 닦아내고요. 이런 식으로 쉬어가면서 해야지 그냥 우리 건강할 때 했듯이 그냥 막 닦으면은 환자가 굉장히 이제 숨이 차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쉬어가면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입안이 건조한 경우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입안을 촉촉하게 적셔들이되 너무 물을 많이 뿌리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 아까 했고요. 호흡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행을 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입술 보호제 또는 바세린 이런 거 발라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가래 끓는 소리는 우리가 임종기가 되면 많이들 이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죠. 아주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하루 이틀 이럴 때 이제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면 환자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데, 환자보다는 가족이나 주변 환자나 의료진들이 더 힘들어해서 막 저 가래를 좀 빼야 될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때도요, 석션을 해본다고 해서 이게 잘 소리가 없어지진 않아요, 이게. 그래서 석션하는 거 자체가 환자한테는 굉장히 힘들 수 있고, 환자도 석션하고 나면 막 찡그리고 막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석션보다는 고개를 돌리거나 베개의 위치를 바꾸거나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소리가 좀 잦아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세 변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경구 흡인, 석션은 오히려 환자를 더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가래 끓는 소리 때문에 만약에 뭐 질식할 것 같이 막 청색증도 보이고 막 이런다, 그럼 당연히 그때는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런 위험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석션은 그렇게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으로, 간호사들이 약으로 기관지 분비물을 감소시키는 약들을 아마 이때는 꼭 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약이 안 들어가고 있으면은 한번 얘기해 주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가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이제 그런 약들을 쓰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의식 감소. 어 사실 그 의식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는 임종으로 가는 아주 일반적인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면 거의 많이들 의식이 떨어져 있고 이러는데요.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아마 가족들은 굉장히 안타깝죠. 왜냐하면 소통이 이제 안 되니까. 하지만 이런 분들하고도 사실 우리가 소통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은요, 상당히 많은 걸 청취하고 있어요. 반응을 할 힘이 없는 거지 많은 것을 듣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력은 있고 반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알고 있지만 가족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환자분들이 듣고는 있습니다. 표현하는 능력이 없는 거지 다 듣고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 듣고 있고 어떨 때 깨어 있는 건지 저희도 몰라요. 그거는 진짜 몰라요. 뭐 뇌파 검사를 해야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하려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 듣는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항상 의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 달라,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한 어떤 허용, 이 부분은요, 아주 임종이 임박했을 때 얘기예요. 임종이 이제 가까워지고 이랬을 때 가도 좋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도 좋다라는 말을 그냥 가라, 빨리 가라, 이게 아니라 어 언제든 우리는 옆에 있을 테니까 준비가 되었을 때 가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죽음에 대한 허용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이제 혹시라도 고인되실 분이, 이제 환자분이 걱정이 돼서, 특히나 이제 어린 자녀를 둔 환자분이라든가 이러면 자녀들 걱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가거든요. 그럴 때 "애들 걱정하지 마. 내가 잘 키울 테니까 마음 준비됐을 때 언제든지 떠나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라는 것이 바로 이 죽음에 대한 허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하고 싶은 말, 작별 인사 이런 것들 하도록 안내하고요. 사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이렇게 남자분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 표현 잘 못하고 막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두 분만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옆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마지막 인사랑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가뜩이나 혼자 하기에도 힘든, 저기 혼자서 이렇게 남들이 없을 때 해도 할까 말까 하는데 누군가 지켜보고 있으면
그런 말을 하는 거를 참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좀 비켜주는 그런 센스도 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친숙하고 즐거운 환경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죽음인데 무슨 친숙하고 즐거울까 할지 모르겠지만 특히 어 만약에 고인 대신 이제 환자분이 좋아하는 뭐 손주라든가 아니면은 저희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환자가 너무 좋아했던 애완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애완견까지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제가 그랬잖아요. 아직까지 여전히 영혼이 깃들어 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느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잠깐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어떻게 죽음을 마주할 것인가."라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임종학 강의라는 그런 책이에요. 모니카 렌츠라는 종양 심리학 정신종양학 의사예요. 이 사람이 한 1,000여 명의 환자를 이제 돌보면서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의 인지 전환 과정을 이렇게 추적 연구한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에 의하자면 임종기 환자들 역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다 듣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것이 청력입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연구의 결과들인 거고요. 실제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소리나 음악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듣는 것은 우리가 듣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어떤 리듬을 듣는 거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말을 진짜 제대로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돌아가셨다가 사실 다시 살아난 분들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그때 어떤 말을 들었는지 이런 걸 물어볼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이분들도 소리를 듣고 리듬을 듣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방식으로 그 임종이 다가오는 사람들을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차원으로 가고 있는 분이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분들은 들을 수는 있어요. 반응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말을 잘 들으려고 하고 그 말에 반응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면 임종이 이제 가까이 다가와서 정말 마지막 인사들을 하고 이럴 때 이렇게 끙끙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이제 본인이 듣고 있다는 거를 내색을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분들도 있고 그러한 것이 본인이 최대한 표현을 해 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임종기가 가까워지는 환자분들과의 의사소통에서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좀 알아둬야 될 것이 우리가 선망이라는 말 참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다 보면요. 쓰는 단어들이 상당히 상징적인 단어들을 씁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이 모니카 렌츠의 이 책에서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죽어가는 사람의 말은 상징적이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조각난 언어에는 상징적인 내적인 논리가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면을 탐색할 수 있는 감각과 직관력이 요구된다라고 했어요. 선생님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의식이 굉장히 많이 흐린 그런 혼란스러운 선망이 보였던 어르신인데 계속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이래요. 저희가 사실 솔직히 이제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모셔갔어요. 너무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니까 가족분들이 집에서 임종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모시고 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드님이. 집에 왔는데 끊임없이 "집에 가자." 그런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한 집은 그 집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상징적이에요, 상당히. 어떤 분들은 경찰이 왔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빛을 보는 분들도 있고요. 애들을 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선망이 환시로도 나오고 소리로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대화 단어들은 약간 '뭘 얘기하려고 저러시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신발을 얘기하는 경우도 저는 참 많이 봤어요. 신발 가져오라고.
뭔가 준비하시는 것을 그런 어떤 단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은유적이고 비유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소통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아 저거 선망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이런 것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있죠. 그게 사실 의사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종기 환자와의 의사소통은 이런 식으로 약간 은유적이다. 어떤 때는 그 말이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어떨 때는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 그때 어머니가 얘기했던 게 그 말이었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경우들도 있다고 사별가족분들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는 말들을 갖다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참 좋겠죠. 음. 그다음에 이제 임종이 이제 아주 임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임박한 임종의 징후를 보겠습니다 이제. 일단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안 잡히죠. 음. 그리고 호흡은 변화가 됩니다. 턱을 이용한 하악 호흡을 한다고 했어요. 그 호흡이 느려지면서 아주 한 번씩 느리게 힘겹게 이어지는 마지막 호흡으로 들어가고요. 혈압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심장에서 전신으로 보내는 그 피의 압력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로 피가 못 가요, 제대로. 그러면서 콩팥으로도 피가 안 가다 보니까 소변량이 줄겠죠. 그리고 뇌로도 어떻게 보면은 혈류량이 제대로 잘 안 가겠죠. 그러면서 의식은 완전히 이제 소실이 되고요. 그리고 어 말초의 변화도 있죠. 청색증, 손바닥, 발바닥에 붉은 반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손톱 있는 데는 이미 약간 퍼렇게 되고 손바닥 이렇게 보면은 빨긋빨긋하게 이제 나타나는 게 보여요. 그리고 만져보면은 차고 축축해요. 그래서 만져보신 분들은 아마 다 그 차고 축축하고 막 산소가 다 떨어진 그런 피부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런 걸로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저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족분들한테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부분에서 이러한 징후들을 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징후를 알고 있어야 '아 얼마 어느 정도 남았구나.' 이게 이제 예측이 되는데 그냥 이런 징후 없으면은 저희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임박한 임종의 징후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가 되면요. 임종이 아주 가까워지면 관략근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관략근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략근이 열리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대변, 소변이 그냥 나오는 거죠. 병원에 있는 환경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뭐 기저귀를 사용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많은 경우 소변줄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실금이 되더라도 소변이 실금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대변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와 버리거나 이러면 이제 어쨌든 기저귀는 교환을 또 해야 되고 이러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소변 실금이 있고 또 구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관략근이 또 한쪽이 어디 있냐면 위하고 식도하고 요 내려가는 부위에 관략근이 열리기 시작을 하면 위에 고여 있던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이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가래 끓는 소리 있고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열이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날 때는 우리가 이때는 막 열이 막 떨어뜨리려고 막 얼음 찜질하고 막 이러지 않죠. 이때는 그냥 약간 이불을 걷어두고 손발은 여전히 차가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래요. 열은 나는데 손발은 차가워요.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에는 열이 난다고 그냥 다 벗겨 놓는 것보다 손발은 좀 덮어 주고 약간 이불은 내려 놓고 그렇게 하고 또 너무 막 열이 막 39 도 40 도까지 나는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좀 닦아 주면은 그 미지근한 물수건에 그 습기가 날아가면서 같이 체온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아마 간호사들이 해열제라든가 이런 건 또 따로 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막 얼음찜질이랑 막 이런 거는 오히려 환자를 힘들게 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실금이나 실변으로 기저귀 교환이 필요한 경우 아주 난처하죠. 환자는 호흡이 불안정한데 기저귀를 가려면 어쩔 수 없이 90도로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산소 요구량이 많이 드는 거이기 때문에 많이들 임종 임박했을 때 기저귀 가는 거 아마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호흡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기저귀를 교환해야 할 때는요. 반드시 2인 1조로 들어가시는 것이 환자를 위해서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2인 1조로 들어가라고 하는 건요. '나는 혼자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2인 1조로 들어가서 환자를 편안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반대편에서 뭘 봐야 되냐면 환자의 호흡을 좀 살펴줘야 돼요. 안 그러고서는 그냥 휙 적겨놓고서는 막 물티슈 닦고 뭐하고 하는 사이에 딱 뒤돌아 놓으면요. 얼굴 새파래진 경우도 있고요. 아주 어떤 경우에는 끔찍한 경우로 임종을 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거는 제일 안 좋은 경우겠죠.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가족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은 반대편에서 환자의 호흡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교환하기 전에는요. 모든 준비 물품을 바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세요. 휴지도 다 뽑아 놓고요. 그다음 기저귀 딱 쓸 수 있게 세팅을 딱 해놓고 순식간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환자의 호흡이 편안하니까. 근데 만약에 기저귀 교환을 할 때 닦아야 될 부분이 많아요. 막 너무 많이 이렇게 막 묻어 있고 막 이렇다라고 할 때는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겠죠. 청색증이 보일 수도 있고 이럴 때에는요. 수행 중간에 깨끗한 위생 매트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환자를 잠시 바로 눕혀서 호흡을 돌아오게 좀 해줘야 돼요. 호흡을 조금 쉬었다가 그리고 다시 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속하게 해야 되고 준비는 완전하게 다 해놓고 환자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이거 꺼내고 저거 꺼내고 막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호흡이 만약에 마지막 호흡으로 바뀐 경우 있어요. 기저귀 교환을 하기도 전에 호흡이 완전히 느려지고 아 이거는 기저귀 교환하다가 돌아가시겠구나 이런 판단이 들 때에는요. 간호사한테 문의하세요. 그래 가지고 기저귀를 교환하는 것보다는 환자 가족이 마지막 인사를 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기저귀 교환은 그냥 나중에 임종하시고 난 다음에 해도 돼요. 근데 그거 교환하겠다고 그 마지막 호흡이라든가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 나누는 걸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간호사한테 문의해서 지금 호흡이 너무 불안정한데 혹시 기저귀는 좀 이따가라도 되지 않을까요? 하고 한번 여쭤보는 것도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종이 아주 가까워지고 이러면 저희가 보통 1인실로 옮기죠. 이제 임종실로, 임종방으로 이실을 하고요. 임종방 이실할 때도 굉장히 임종실로 간다라는 어떤 이게 다급함이 드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씩 보면 저희 이제 선생님들 보면 막 급하게 막 옮기다 보니까 침대를 막 그 문에다가 쿵쿵 부딪히고 이러는데요. 임종실로 이실을 할 때는 천천히 막 당장 어떻게 뭐 호흡이 멈추거나 이러진 않으니까요. 천천히. 그리고 어디 부딪히지 않게. 저희가 사실 그런 실습도 해 봤어요. 저희 간호사들이 누워 가지고 누운 상태에서 부딪히는 것도 한번 해 봤어요. 침대에서 부딪혔을 때 어떤 압력이 오나. 선생님들도 한번 그런 체험을 한번 해 보시면 아 이게 굉장히 쿵 부딪히면은 이게 머리까지 움직여요. 근데 이제 임종이 가까울 때에는 그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오겠어요. 그러니까 임종실로 이동할 때는 서두르지 않도록 침착하게 그리고 굉장히 정중히 그리고 가족들의 감정을 공감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린 익숙하게 마냥 막 "야 침대 빼!" 막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물론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분들의 감정을 공감하면서 한 분은 누군가가 위로해 주면서 그리고 누군가는 침대를 끌면서 이러면서 이제 이동을 하면 좋겠다. 손발은 따뜻하게 덮어주고 가족들이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도록 하고요. 만지는 거는 다 느끼거든요, 환자들이. 듣는 것도 느끼고요. 눈은 감고 있으니까 보지는 못하겠지만 듣는 것과 '누가 날 만지는구나. 이 손길이 참 부드럽고 좋다.' 이런 건 느껴요. 그리고 막 몸 흔들거나 "어머니 눈 떠 보세요." 막 이런 건 안 좋죠.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가족들에게 그렇게 안내하고요. 그리고 나부터가 솔선수범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환자분한테 "누구누구님." 이러면서 옆에 "아드님이랑 따님이랑 다 와 있어요. 저희도 지키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을 솔선수범하면 가족들이 그걸 보고 따라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두라는 거고요.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환자 앞에서 환자가 없는 것 같이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또 누군가 이제 내가 환자분을 뭐 만져야 될 때, 얼굴을 닦아 줘야 될 때 이럴 때는요.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밝히는 게 좋아요. 그래 가지고 손을 이렇게 가볍게 잡으면서 "어머님 저 보조 활동 도움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누구예요."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그리고 임종실에는요. 너무 조용한 거는 그 환자들도 사실 임종이 임박한 환자분들도 들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들을 수 있는데 너무 조용하면 '지금 여기 나 혼자 누워 있는 건가? 누가 있는 건가?' 그리고 그 너무 숨 막힐 듯한 그런 정적은 환자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생활 소음 같은 건 놔도 좋아요. 그래서 두런두런 얘기하는 소리도 좋고요. 막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가족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을 때 슥 들어가 가지고 "어머니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이러면은 이제 말 거는 거죠. "어머니 예전에 어떤 거 뭐 어떤 어머니셨어요?" 라든가 어머니에 관해서 좋게 대화를 나누는 조용하게 조곤조곤 얘기 나누면 그 소리를 같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제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죠. "우리 어머니는요 어떤 어머니였고요."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혹시 어떤 경우에는 환자를 약간 진정시킬 수 있는 음악을 들려주는 것도 좋아요. 어떨 때는 환자가 좋아했던 음악을 틀어 주는 것도 좋고. 그래서 저희도 어떤 경우에는 임종실에서 트로트 같은 거 틀어 놓는 경우 있어요. 환자분이 너무 좋아했던 가수나 이런 걸 이게 있을 경우엔 그 노래를 틀어 놓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호흡이 다가오고 이럴 때는 진짜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 나눌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충분히 마지막 인사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다 주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제 좀 준비가 되셨으면은 저희가 좀 이런 "주사 줄이나 이런 것 좀 빼 드릴까요?" 하고서는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갖고 있던 주사나 기타 배액관 등을 간호사가 제거하고 벌어진 상처를 덮는 동안에는 사실 가족들은 잠깐 나가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거 보면 너무 마음 아프거든요. 잠시 나가서 보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고요. 임종 직후에 저희 이제 보통 물수건으로 환자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싹 닦아 주고요. 가족들과 함께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변이 있는 경우나 계속 변이 묻어나오는 경우에는 최대한 제거해 주고 꺼즈 같은 걸로 항문이나 이런 곳을 좀 막아 주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환의를 벗기고 준비된 옷을 갈아입히고 머리를 빗겨 드리고 턱받이 같은 거 해 드리고 왜냐하면 턱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밑에다가 이렇게 수건 같은 거를 이렇게 껴 놓죠. 입을 다물어 줄 수 있게. 그리고 시트로 몸을 감싸 주고. 이 모든 우리가 보통 수시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돌아가신 분의 고인의 몸을 닦는 거를 수시한다 그러는데 병원마다 아마 쪼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병원은 우리 그 보조활동 인력 선생님들이 하시고 어떤 병원은 간호사들이 하고 어떤 병원은 뭐 수녀님들이 하고 이렇게 이제 병원들마다 특색이 좀 있습니다. 근데 누가 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분 옷 벗길 때 그냥 휙 벗기고 막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다 가리고 안 보이게. 닦을 때에도 이렇게 좀 가려가면서 그리고 특히나 우리 이제 그 아래쪽 이제 생식기 있고 이런 데 닦을 때에는 다 가려가면서 이렇게 해서 존중해 드리면서 임종 직후 돌봄을 한다는 것도 기억을 꼭 해 주세요.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눈이 안 감겨지는 경우 있어요. 너무 말라 가지고. 그럴 때 부드럽게 마사지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이제 그 상태에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경직이 와요. 그러면서 이제 눈이 감겨지거든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함께 종교 의식을 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이 시간이 이 임종실에서 요 시간이 정말 마지막 시간이라는 거. 이제 이 방을 나가면요. 고인은 사실 안치실로 들어가고 저희는 장례식장 빈소로 가고 그때부터가 이제 분리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마지막으로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를 갖다가 인식시켜 주고 배려해 주고 그리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 주면서 같이 있는 것도 좋고요. 또 장례식장으로 이렇게 옮기게 될 때에는 당연히 목례를 하면서 고인에게 존중을 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사실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 일은 제가 생각할 때 정말 한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임종의 순간은 제가 생각할 때 탄생의 순간만큼이나 굉장히 한 인간에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보조활동 인력 선생님들의 손길, 태도, 눈길, 목소리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돌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